3회차 모의고사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문제가 1회차, 2회차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 맞아요. 아셨죠? 높은 거 맞고 어쨌든 그래봤자 15개 맞추면은 뭐 합격하는 문제가 없다. 찍은 거 포함해서 이번에는 그리고요 뭐 계산이 뭐 많다 할 수도 있는데요. 요령을 스킬을 잘 하려고 하면은 계산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1번 진행할게요. 수열 2번 수열 두 문제죠. 1번 이렇게 보니까 2, 5, 15 이렇게 되네요. 근데 5, 15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면요 수열에서는 곱하기 3 여기 좀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얘는 2, 5니까 뭐예요? 플러스 3이라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얘는 곱하기 3이야. 그럼 요게 사치연산이 두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 또 감소하죠. 근데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여기서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나누기 이렇게 사치연산 4개가 반복되는 수열 이게 되겠어요. 그쵸? 나누기 3이죠. 그래서 플러스 3 곱하기 3 이거 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금방 푸실 수 있겠죠. 다음 2번 자 분수가 나온 형태의 수열이 나오면요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분수에서는 첫 번째는 몫수를 보세요. 분수에서는 목관계를 보시고요. 몫수로 봤을 때 규칙성이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규칙성을 보시면 돼요. 요거 두 개의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 두 개의 아인동을 못 봤어요. 그래서 자, 몫수로 본다는 건요 분모와 분자 간의 관계를 본다는 거예요. 정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숫자를 더해 보시라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 숫자를 한번 더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더해 보시면은 자 20이고요. 마이너스 8이니까 요거는 플러스 12가 되시거든요. 그러면 몫수로 봤을 때는 2죠. 2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지 보니까 자 7이니까 얘는 14인데 이것도 몫이 2죠. 그쵸?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얘가 2배를 했을 때 18이니까 몫이 2가 되게끔 분자가 합이 2가 되게끔 만들면 되겠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1 그러면 플러스 49가 되죠. 그러면은 18이 나오죠. 그래서 그만 푸셨죠까지는? 자 3번 3번은 우리 경우의 수 중에서 이렇게 도형이 나온 형태의 경우의 수를 푸실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있죠. 일렬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우리가 어떤 공식을 써요? 순열을 쓰죠. 순열 맞죠? 그래서 1번부터 지금 9개니까 9번까지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1번부터 9번까지 일렬로 나열하는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세라 그러면은 9팩토리얼이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9 곱하기 8 곱하기 해가 점점점 곱하기 1까지 가잖아요. 맞죠? 이게 순열이죠. 그런데 이거는 일렬로 배열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도형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니까 이거를 기본적으로 9개, 이건 똑같죠 지금. 그러면 9개를 일렬로 배치했을 때는 9팩토리얼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줄어들겠죠. 중복되는 걸 생각하시면 중복되는 걸. 근데 어떤 중복되는 게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만 한번 이해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그냥 공식처럼 푸시면 돼요.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할 수 있겠죠. 1번부터 9번까지. 그러면은 이거랑 중복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1번 오는 거예요. 여기 2번 오고 3번 오고 4번 오고 5, 6, 7, 8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복되는 경우는 한 번 더 있을 거라 예상이 되죠. 어디 있어요? 이제 여기 1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의 경우에 중복되는 게 딱 3개씩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누기 3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맞죠? 그러면 이걸 빠르게 이제 생각을 어떻게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 면 있죠? 요 면 있죠? 요 면이랑 중복되는 게 몇 개인지 세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랑 중복되는 하나, 둘 이렇게 3개죠. 그래서 나누기 3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산을 줄여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아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산을 줄여야 돼요. 식이 복잡하잖아요. 일단 이렇게 써요. 요거라는 거죠, 맞죠? 맞죠? 계산을 줄이려면요, 막 다 계산하시면 안 되고 일단 3을 약분시켜야 되겠죠, 맞죠? 요거 약분시키는 게 제일 낫죠, 그래도 그나마. 그래서 얘를 없애고
얘를 없애고 그 다음 우리가 보시면은 또 어때요? 끝자리가 다르죠? 끝자리만 보시면 돼요. 다 계산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끝자리만 하자. 38에 24죠. 그러면 4, 47에 28, 86에 48, 85, 40, 40이니까 0이니까 앞에 4까지 갖고 와서 그 다음 44, 16, 63, 18, 82, 16 이렇게 해서 3번 이렇게 끝자리만 보시면 돼요. 끝자리만 계속 곱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기서 약간 변별력이 있었겠죠? 그렇게 한 학생이나 안 학생이나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 4번. 자, 4번은 똑같아요. 아까 이 3번 풀었던 그 원리대로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일단 총 동그라미가 몇 개다? 몇 명 앉혀야 돼요? 10개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쓰고 나누기 이건 얼마예요? 중복되는 면을 생각했죠? 이건 중복되는 면이 정사각형이 아니잖아요. 맞죠? 정사각형이었으면은 요 길이랑 다 똑같았을 때니까 나누기 4야. 그렇죠? 근데 이건 길이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가 직사각형이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을 때 요 면과 요 면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알았죠? 다각형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약분 처리하면은 자 이렇게 없앨게요. 이렇게. 그리고 10 곱하기는 없는 거랑 똑같죠? 없애고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4, 9, 36, 6, 7에 42, 2, 6에 12 2, 5, 10, 1, 1, 4, 4, 4, 3, 12, 2, 4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끝자리가 4가 돼요. 됐죠? 그럼 지금 여기까지 푸는데 4분 안 걸리겠죠? 됐어요? 자, 시간 단축하는 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 계산 많은 게 아니에요. 시간 단축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5번도 그래요. 5번은 제가 훑어보니까 제가 풀이하는 방법들을 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거는. 어쨌든 정수로 풀어도 막 느리진 않거든요.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계산을 간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제가 풀이하는 게 바로 되면은 그렇게 하시고 안 되는 학생 그냥 다음에 알았죠?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인류 문제죠. A, B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A가 3일 일을 하고 나머지 B가 9일 일했죠. 그러니까 인류 문제에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제 문제 구조가 조건이 예를 들어 인류 문제에서는 A라는 사람이 며칠 일하고 나머지 여기 중요해요. 나머지를 또 다른 사람이 며칠 일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인류 문제는 가중평으로 풀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된 인류 문제. 인류 문제도 조건이 다양하잖아요,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며칠 일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또 다른 사람이 며칠 일했다 이러잖아요. 그럼 이건 가중평을 풀 수 있어요. 가중평 식형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일을 하고 9일 동안 일했죠. 근데 A, B죠. 그럼 능력을 A, B라 할게요. 인류를 A, B라 정해요. 그러면 A의 능력으로 B의 능력으로 3일 일하고 9일 일했죠. 이렇게 했을 때 일을 이제 똑같은 A, B가 이거 일수가 달라지죠. 시간이 달라지죠. 자, A의 능력으로 4일 하고 B의 능력으로 9일 한 거야. 이렇게 해도 똑같이 끝마친다는 거죠. 맞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근데 6이 6 이렇게 맞죠? 그러면 율 공식에 따르면 제가 이제 이걸로 하면 훨씬 더 설명 잘해요. 이게 쓰기 훨씬 편해서. 그래서 지금 훨씬 이제 편한 걸 느끼고 있어 지금. 딴 거를 맨날 딴 데서 이걸로 하다가 여기서 말 불편해서 먹어보세요. 인류는 시간분의 1의 양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3, 6, 9 있죠? 요거가 요게 뭐예요? 여기 이 세 가지 중에서 시간이죠? 그러면 요거 위치를 잘 바꿔봐요. 그러면 시간은 일률분의 1의 양이죠. 이렇게 바꿔봐. 바꾸면 어떤 구조가 되냐면은 요 3과 9가 요거죠. 그쵸? 그리고 A, B가 뭐예요? 요거죠. 그러면 요쪽 왼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식형태를 만들면 왼쪽은 이렇게 되죠. A 플러스 B분의 맞나요? 맞죠? 1의 양은 저희가 1의 양은 얼마인지 모르잖아. 자, 1의 양은 A의 능력으로 3일 일했다는 1의 양을 모르니까 일단 C라고 해요. 알았죠? 일단 C로 할게요. 제가 C. 그리고 B의 능력으로 9일 했다는 1의 양을 D라고 해봐요. 그러면 합치게 돼 있죠. 그쵸? 그러면 요 형태가 요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 똑같죠? A 플러스 B분의 얘가 며칠 일했는지 모르죠? 근데 요 CD랑은 숫자가 다르겠죠? 기호가 다르겠죠? 그럼 EF를 할게요. E 플러스 F. 되죠? 그쵸? 그러면 우리 가주평 우리 배울 때 이렇게 적었죠? 가주평이라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주평에는
A는 X분의 C, B는 Y분의 D로 해석되는 AB가 있을 때, 가중평균은, 가중평균은 X 플러스 Y분의 C 플러스 D로 해석되면 가중평균인 거예요. 그래서 A랑 B랑 평균하면 얘가 돼야 돼요. X는 분모는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는 형태를 물어보면 A와 B를 가중평균한 값을 물어보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구조 보세요. 요게 뭐야? 요게 뭐야 지금? 요 3과 요 9를 평균한 값이잖아. 맞죠? C형태가 똑같잖아. 맞죠? 그리고 4와 6을 가중평균한 값이 얘 값일 거 아니에요. 맞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겠죠. 이해되셨어요? 맞죠?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끌 수 있는 게, 이 문제는 3과 9를 평균한 값이랑 A 대 B로 평균한 값이랑 4와 6을 A 대 B로 평균한 값이랑 같아야 된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다시 정리해볼게요. 자, 3과 9를 A 대 B로 평균한 값이랑 4와 6을 A 대 B로 평균한 값이 얘 평균값이 M으로서 둘이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가 성립하냐면 M은 X 플러스 Y분의 AX 플러스 BY이기도 한다고 했죠? 여기 적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 3 있죠? 요 3구가 여기서 말하는 AB야. 요 AB가 다른 거야, 알았죠? 이해 무슨 이해했죠? 여기서 말하는 AB는 밑에 걸로 기울로 갖고 오면 XY. 우리 좀 헷갈리니까 XY 할게요. 그러니까 A의 능력이 여기 A 있죠? 이 사람 A의 일률 제가 기호로 갖고 오는 게 X, B의 일률이 Y가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헷갈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M은 X 플러스 Y분의 AX 플러스 B 여기 성립해야 되니까 X 플러스 Y분의 3X 플러스 9Y는 X 플러스 Y분의 4X 플러스 6Y가 성립해야 돼요. 맞죠? 이해됐죠? 그러면 분모가 지금 똑같죠? 맞죠? 똑같으니까 요거를 처리하면 요거는 X는 3Y가 되는 거야. 맞죠? 이 말은 그 말이에요. A의 능력이 B의 능력보다 3배 크다는 거야.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요것만 알면. 이걸 금방 계산 없이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요걸 알면.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다시 수정해서 보면 A의 능력이 3이고 B의 능력이 1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조건 아무거나 요거 봐도 되고 요거 봐도 돼요. 아무거나 하나만 갖고 와서 요걸 정리해보면 요거는 3의 능력으로 3일이라고 맞죠? 1의 능력으로 9일을 한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마지막 물어보면 A 혼자서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요것만 바꾸면 되죠. 1만. 여기 3이 그대로 안 쓰니까. 만약에 요 1을 가정해서 3의 능력으로 한다면 며칠로 바뀌어요? 3일로 바뀌잖아요. 맞죠? 그러면 합치면 며칠이에요? 3으로 계속하면 6일인 거예요. 이렇게 풀면 돼요. 뭔가 설명은 길어 보고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셨잖아요. 다음부터는 계산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풀는지 실제로 풀 때 이렇게 풀게 돼요. 제가 푸는 걸 많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맨날 이거 하니까 후회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요. 이거 가중평균을 풀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요거만 딱 적는 거야. 3, 9, 4, 6이니까 A, B 이렇게 대충 적고 뭐 여기 평균값이랑 얘 평균값이랑 생각을 얘 평균값이랑 평균을 같아야 되니까 근데 분모는 똑같네. 요 둘이 똑같네 하니까 A는 3B네. 그러면은 3대 1이구나. 그래서 3의 능력으로 3이라고 1의 능력으로 9일이니까 이것만 바꿔보면 3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려요. 알았어요? 이거 실제 풀면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다음부터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 6번. 다음 편은 준원의 이제 이건 통계 관련된 기초 개념 문제가 잘 나와요, 시험에. 우리 중3반 시험에서는 도수 분포표 같은 것들 있죠? 잘 나오니까 배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도수 분포표 중에 상대 도수 분포표를 만들었어요. 상대 도수는 전체를 일러준다 말씀드렸죠? 전체를 일러준다. 그러니까 전체를 일러두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x 플러스 y는 알 수 있네요. x 플러스 y 값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0.26이랑 0.18이니까 얘는 0.44죠. 그쵸? 합계는 0.44다. 그런데 A형과 AB형 학생의 상대 도수가 학생 수의 비가 4대3이니까 X 대 Y도 4대3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요 합계 있죠? 요 합계 0.44에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곱하기 7분의 뭐 4를 하면은 x를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곱하기 7분의 3을 하면은 y를 알 수 있고요. 나머지 정리죠. 나머지죠. 0.56이죠. 56이죠.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구하는 거예요? x-y 값 구하는 거죠? 뺐을 값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곱하기 얘랑 얘 똑같은 거 곱하기 얘랑 빼는 값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한 번에 그냥 바로 각각을 구하지 말고 그냥 7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 되셨죠 이게? 자, 계산을 간소화시키려고 노력하셔야 실력이 늘어요. 일단 7번 공정수리 계속 보죠. 바둑돌. 이렇게 비례식 문제가 나오잖아요. 비례식 문제가 나오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정수로 풀어가지고 풀 수 있는 거 8에 구해가지고 푸는 거. 그 풀어야 되지만 보통 그렇게 풀면 늘어요. 비례식 문제는 특히나 좀 그렇거든요. 숫자는 간단하게 좀 계산과 좀 길 수 있어요. 왜냐면 미지수가 2개 설정돼가지고 좀 싫어요. 그래서 이것도요 계산 줄여야 돼요.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마지막에 문제 물은 거 보세요. 그죠? A 상자 바둑돌의 개수죠. 이렇게 사람 수, 인원 같은 거나 개수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죠? 이건 무조건 정수가 돼야 돼요. 아셨죠? 그걸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먼저 까먹지 말고. 그래서 정수가 돼야 되는데 A 상자가 바둑돌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A 상자 바둑돌 관련된 조건이 요거죠. 맞죠? 맞죠? 그러니까 A 상자는 8A 대 9A 이렇게 뭐 설정해서 푸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요 값은 뭐가 돼야 돼요? 8의 배수가 나요. 맞죠? 그래서 선 중에 8의 배수를 찾아요. 요거밖에 없죠. 보시면 돼요. 맞죠? 왜 이걸 20문제를 이렇게 시간을 금방 풀 수 있는지를 느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됐죠? 됐나요? 이렇게 푸시고 만약에 이럴 수 있죠. 봤는데 요거 8의 배수가 요거 2개 있잖아. 만약에 얘가 75와 72야. 그럼 2개 남잖아요. 그럼 하나 넣으면 돼요. 맞죠? 하나 넣어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끝까지 쭉 따져봐서 여기까지 한번 와보면 돼요. 그게 되면 그게 답이고 안 되면 다른 게 답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나 8번. 이런 건 이제 넘겨야죠. 이런 문제를 수리 계산형 상황 제시형이라 했죠. 네, 넘겨두세요 일단. 나중에 풀고 9번도 상황 제시형이야. 추가적인 정보 박스가 있잖아요. 넘기세요 일단 안전하게. 일단 10번은 풀어야죠. 옳지 않은 것을 보면 자 범위 개념을 물어보는 게 1번 선지는 간단하게 이건 4개 이제 다 풀게요. 범위는 뭐였어요? 어떤 계급의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뺀 값이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 구간이 이제 0부터 4까지의 사람 수가 횟수가 요 횟수에 해당되는 사람 수가 0명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범위를 구하면 4 빼기 0 해가지고 4가 되겠어요. 이거 잘 하셨을 거고요. 그다음 2번 중학교 영화 감상반 학생 1인당 자 요거 좀 2번 선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요걸 물어보는 거잖아. 맞죠? 근데 제목 보세요. 제목은 1년 동안 영화를 관람한 횟수야. 그죠? 그러면 요 횟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0명이고 요 횟수에 해당되는 2명이 이런 해석되죠? 그랬을 때 그러면 요거는 영화 감상반 학생 1인당 1년 동안 관람 횟수는 뭘 묻는 거야? 모든 학생이 이제 관람 횟수가 평균적으로 뭐가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맞죠? 이걸 일반에서 요 단어를 일반에서 표현하면 요거는 전체 비중이에요. 전체 비중.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전체 비중. 되셨죠? 그러면 뭘 평균하셔야 돼? 전체 비중. 횟수가 몇 회인지 물어봤잖아요. 맞죠? 횟수를 평균하는 거 횟수. 그러면 요거를 우리 도수 분포표를 만들 수 있잖아요. 맞죠? 마치 이런 거죠. 0에서 4회수 해당되는 사람이 0명이다. 4회에서 8회에 해당되는 게 2명이다. 8회에서 12회에 해당되는 게 5명. 이런 식의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횟수를 평균하니까 요걸 평균하는 거고 맞죠? 0대 2대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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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하는 사람 수. 그런 문제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거 딱 봤을 때 가등평균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사지선다면서 가등평균을 하나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피하는 게 좋아요. 계산을 좀 봐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아셨어요? 일단 넘겨두고 3번, 4번이 답이 아니면 1번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럴 때. 알았어요? 가중평균을 물어볼 때는 문제에서. 그래서 2번을 일단 살짝 건너뛰고 3번을 보자고요. 최빈값과 중앙값이 같다. 최빈값 문제 아시죠? 도수가 가장 높은 계급은 그게 여기죠.
그리고 중앙값은 얼마예요? 중앙값을 판단하려면 전체가 몇 명인지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무조건 있잖아요. 시간 없다, 정신없이 풀다고 이거 세려고 하지 마요. 그죠? 세지 말고 일단 전체값이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각주에 있을 수도 있고. 일단 봐요. 없죠? 없으면 이제 우리가 전체를 좀 추측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요거 그냥 다 일일이 셀 것도 없이 일단은 3번 선지 푸는다 해서는 여기가 딱 중간으로 봤을 때 그쵸?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값 차이가 얼마 안 나죠? 그쵸? 그쵸? 안 나죠? 그러면 중간 번째 오는 사람은 어디 들어가 있겠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 중에 한 명 있겠죠? 여기 12명이나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요 계급 중에 사람이 중간값이 있지 않겠어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산할 거 없이 맞다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다 세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 4번 선지는 위 자료는 9개의 계급으로 나누어 이거 맞아요? 9개의 계급이 맞나요? 자, 9개의 계급인지 확인하려면은 여기 도수가 0인 거 있죠? 도수가 0인 거 있죠? 이것도 세야 돼요. 맞죠? 요거 안 세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세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세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답은 2번인가 보네. 맞죠? 2번을 풀어드릴게요. 2번 18회 이상이다. 18회 이상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8회 이상인지 아닌지만 알면 되죠. 맞죠? 우리는 문제 풀기인데 중요한 그러니까 정석으로 정방향으로만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맞죠? 이거 아닌지만 보면 돼. 맞는지. 그럼 18회가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를 보세요. 18회는 자 우리 이걸 0사면 계급값으로 보면 2로 보잖아. 맞죠? 그렇게 푼다고 했죠? 그럼 얘가 뭐 저는 이거 쓰진 않아요. 또 설명드려서 써볼게요. 설명드린다고. 이렇게 되는 값이잖아요. 22, 26, 28, 30, 34 이렇게 되시는 거잖아요. 맞죠? 이런 상황에서 18회가 어디 있냐 보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18회를 만든 거예요. 제가 18회를 넣은 거예요. 여기 있죠? 딱 중앙이 여기. 그쵸? 뭐 18회가 크냐 작냐를 판단해보려고 하니까 만약에 가중평균값이 딱 18이라고 한다면 18을 대입한다면 맞죠? 한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하여서 지금 18의 차이는 없잖아. 0이죠. 그런데 얘가 18회보다 큰 게 가중치가 요만큼이고 18회보다 지금 4가 부족한 게 그러니까 4가 큰 게 요만큼이지만 4가 작은 거는 조금 더 크죠. 가중치가. 그리고 지금 18을 계속 대입하고 있으니까 요만큼 차이가 큰 게 요만큼이고 요 똑같은 거리로 차이가 큰 게 요만큼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요것도 보시니까 요만큼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때요? 다르죠? 그렇죠? 한쪽이 다 큰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뭐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의 차이의 정도와 여기 차이 정도와 여기 차이 정도를 비교만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도 거리가 4고 얘도 거리가 4니까 똑같은 4인데 얘는 가중치가 얼마예요? 7이고 얘는 6이니까 4 곱하기 1 하면 되죠. 그러면 왼쪽이 4가 큰 거죠. 자,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자, 이걸 안 쓰고 좀 이해시키려고 해보려고 한 건데, 진짜 안 되니까. 요거 평균값, 이게 사람이 2명이다. 이게 3명이다. 여기 4명이 내려잖아요, 만약에. 이러잖아요. 그러면 요 가중평균값이 18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뭐가 성립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배우기. 요거랑 요거 있죠? 요거 누적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가중평균값은 18보다 크다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요거 기억나시죠? 이런 거 있었죠?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18, 18 둘이 똑같은 거 있죠? 요거는 무시하고 요거 마이너스 4고 요거 플러스 4니까 요거는 4, 4니까 4로 묶으면 요게 3, 4니까 여기 1 플러스 4가 더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 다시 4 곱하기 7 4 곱하기 6이죠. 그러면 왼쪽이 4 곱하기 1이 크죠. 그래서 그런 것만 써주면 돼요. 여기다가 써요. 아 여기 4가 크네 왼쪽이. 그리고 8 곱하기 5 8 곱하기 4 그러면 8 곱하기 1이 왼쪽이 또 크죠. 그래서 8 다음 8 곱하기 6 8 12죠 12
12 곱하기 2, 12 곱하기 3, 그죠? 그러면 여기 12가 크죠? 12 곱하기 2랑 12 곱하기 3이니까 차이값 빼버리면 12 곱하기 1이 남으니까 오른쪽이 12가 크죠, 이거는. 이해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어때요? 둘이 똑같죠? 그러면 이거 누적하면 10이고 얘 누적하면 10이니까 이거 몇 회요? 딱 18에 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딱 18이니까 여기 맞는 거죠. 18이 이상이면 18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2 곱하기 2랑 12 곱하기 3, 12 곱하기 맞죠? 계산 맞죠? 여기 맞는 거예요. 알았죠? 맞는 걸로 고치세요. 맞는 거. 맞는 거예요. 딱 18회가 나와요. 제가 이상이라 착각을 했나 봐요. 문제 만들 때. 이게 답 없는 건가요? 그러면 답이 없죠. 알았죠? 맞는 거예요. 딱 18회가 돼요. 18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11번 넘어가도 되죠?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1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여직원 수 여기 있죠. 그리고 여직원 수니까 이건 총사원 수고 여기죠. 여기가 문제죠. 여직원 수랑 비율이랑 함께 주어져 있거든요. 친절하게. 그래서 요게 여직원 수 요죠. 그건 절대치. 여기 계속 커진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 2번 선지는 2005년 맨 마지막 연도 수도권 외지역의 여직원 비율이니까 요걸 보셔야 돼. 맞죠? 56.9%는 2000년 대비 요거 대비 요거는 퍼센트 포인트로 맞죠? 퍼센트 포인트 빼야 돼. 퍼센트 포인트는. 그래서 요거 두 개 뺀값 요거 두 개 딱 뺀값이 딱 10.3이 돼야 돼. 정확하게. 정확하게 10.3이 되시죠? 그래서 맞으시고요. 그 다음 3번 2000년 여직원 비율은 수도권 외지역보다 얘보다 수도권도 수도권 지역이 크다. 이건 그대로 보시면 돼요. 왼쪽이 크죠? 쉽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4번 2000년 여직원 수의 95년 대비 증가폭은 수도권 외지역이 수도권 지역보다 크다. 그래서 이건 여직원 수를 비교하시는 거니까 요거 두 개 뺏은 값이랑 요거 두 개 뺏은 값이 어디가 더 크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빼보시면은 일단 이것도 계산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빼지 마시고 앞자리 한 자리만 일단 빼봐요. 빼게 할 때 뺏은 비교는 600이 4죠. 그러면 요거는 앞자리가 2보다 크죠. 얘는 4 빼기 1이죠. 4 빼기는 3보다 작죠. 맞죠? 뒤에 숫자가 1, 6이니까. 그러면 요거 2보다 크다 3보다 크다 뭐가 클지 모르죠. 이럴 때는 한 자리 더 말하고요. 알았죠? 한 자리 더 보니까 얘는 8 빼기 3이니까 25보다 조금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10 빼기 6 플러스 1하니까 30, 25가 되죠. 1 깎이니까. 근데 뒤에 숫자가 70이니까 7이니까 요거보다 클 거고, 맞죠? 그래서 미세한 차이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12번. 자, 척도별로 점수를 부여하고요. 이들에 대한 평균 점수로 그 호응도를 판단한다. 이 조사의 결과 평균 점수가 평균한 값이 점수를 평균한 값이라는 거죠. 점수를 평균한 값이 16점이었다면 그렇다 응답한 장병의 수는 몇 명인가? 자, 이거 X라 두시고요. 그러면 이런 말이죠. 아까 전에 가족병 했던 것처럼 8, 14, 16, 18, 20을 25대 20대 20대 X 대 40으로 평균하면 16점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럼 아까 했던 거네. 어떻게 하면 돼요? 16점 딱 돼야 되니까 대입해요. 그리고 차이값 원리에 따라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설명을 위해서 제가 써볼게요. 요거죠? 요게 가중치가 25, 20, 20, X, 40이다. 요 평균합값이 딱 16이 된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차이값 원리에 따라 뭐가 성립해야 돼요? 딱 16이 된다는 거는 8-16 곱하기 25 다 쭉 적어드리면 14-16 곱하기 20 16-16 곱하기 20 18-16 곱하기 X 20-16 곱하기 40 요게 합이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합이 0이 되셔야 되고, 그러면은 일단 이런 거 없애면 되죠. 요거 없애고 중간 거 없애고, 맞죠? 0이니까 되셨어요? 그러면
얘랑 처리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8 맞죠? 8 곱하기 25죠? 4 곱하기 25가 딱 100이에요. 맞죠? 외우세요. 4 곱하기 25가 100이니까 얘는 200이 나와요. 쉽게 계산이 거의 없다시피. 밑에 거 요거는 2 곱하기 20이죠? 그러면 요거는 40이죠? 이제 플러스 거 볼게요. 그럼 요거는 2x고요. 그쵸? 요거는 160이죠. 그러면 요거랑 같아야 되죠. 맞죠? 그래서 240, 167하면 80 맞죠? 그래서 80은 2x가 돼야 되죠. 그래서 x는 40이 돼야 되죠. 됐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실전에서는 16 있죠? 요 16, 요거는 다 빼짐을 당하는 숫자로 할 거다 생각하고 8 빼기 1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곱하기 25 200 어디 써두고 14, 16, 2 40 요거 무시 요거 18, 16, x로 뒀다면 2x 나눠서 쓰고 하면 4, 4, 4, 160 이러면 돼요. 여기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됐죠? 다음 13번 또 평균이네. 자, 계급으로 주어졌으면 계급값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급값을 도출해보면 여기다 쓰세요. 여기다 쓰는 게 좋아요. 여기다 쓰는 것보다 여기 쓰면 여기 가중치잖아요. 그리고 이거 다 써야 돼. 이거 다 쓰고 풀더라고 아까 전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았죠?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숫자를 줄여야 된다 했잖아요. 제가 쓰는 거를. 그래서 여기다 써요. 여기다 써두면 돼. 보기 좋게. 그럼 얘가 가중치죠? 아까 문제 똑같이. 이제 요거 평균합값을 구하래요. 평균값. 근데 선지를 보세요. 항상. 선지 차이가 한 4나 한 5 정도 나네. 맞죠? 값 차이가 꽤 나나요. 맞죠? 1 차이가 아니잖아. 값 차이가 좀 간격이 미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할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계산을 하러 가지 마세요. 처음부터. 미세하면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측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68점이 될 수 있을까요? 평균값이? 68점은 어디쯤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 한 요거랑 요거 좀 사이쯤에 있는 거잖아. 맞잖아? 맞죠? 그러면 68 중간쯤이라고 했을 때 68보다 작은 게 요 정도 가중치가 있고 맞죠? 68보다 큰 것들이 이만큼 가중치가 있잖아. 68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확실히 안 되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3은 반대로 또 같은 식으로 안 되겠죠? 너무 크잖아. 83이 와버리면 여기 얘한테 가까운 거죠. 맞죠? 그러면 얘보다 큰 거는 따지면 요거밖에 없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게 이렇게 많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 안 된다고 이렇게 두 개는 무조건. 계산 안 해봐도. 맞아요? 그러면 77은 될까요? 이제 77, 71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77은 요쯤에 있어요. 한 75랑 가까운 숫자 요쯤에 있죠. 맞죠? 그러면 77보다 작은 거는 이렇게 이 정도 있어요. 이 정도. 확실히 작은 두 개 있고 치고 77보다 큰 거는 요 정도 있죠. 그쵸? 요건 좀 될 것 같기도 안 될 것 같기도 애매하잖아요. 대충 생각했을 때는. 이럴 땐 72도 넣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72는 어디쯤에 있어요? 요쯤에 있죠. 요 사이쯤에 있죠. 그럼 72보다 확실히 작은 거는 요거 두 개고, 맞죠? 72보다 큰 거는 이거 세 개죠. 근데 이건 아니겠죠. 이해돼요? 얘는 또 가중치가 너무 많잖아. 얘는 32밖에 안 되고. 그거 안 되니까 답이 3번이지. 이해되셨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이럴 땐 알았죠? 만약에 선지가 이렇게 간격 차이가 좀 미세했잖아요? 그러면 계산했겠죠? 그때 계산했더니 지금은 계산 안 해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요. 알았죠? 그렇게 해야 빨리 풀 수 있어요. 다음 14번 옳은 것을 보면 1번 2011년 운송정보부 여기 요거 데이터죠? 투자액은 제목 보시고 은 전년 대비 이렇게 되죠? 20% 이상인 거예요. 요거 비중 판단할 때는 빼라고 했죠? 이거 빼보세요. 빼면 얼마예요? 22죠? 2.2 22죠? 그러면 109분의 22가 20%더 큰지 묻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11 곱하기 22, 2가 얼마예요? 11 곱하기 2가 22예요. 알았죠? 11 곱하기 2가 22. 그런데 요 109는 앞자리 11보다 작은 숫자잖아요. 그쵸? 그러면 109를 곱했을 때는 얘보다 작겠죠? 그쵸? 작겠죠? 근데 차이값은 얼마나 나왔어요? 딱 22죠? 그럼 미세한 차이로 차이값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상인 거예요. 알았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2번은 자
비중 분수 비교네. 총 투자액 중 총 투자액이라 말하면 이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 중 휴먼 요거 비중은 2011년 예분의 2가 예분의 2보다 크다 작다 이거죠. 분수 비교. 자, 분수 비교니까 우리 한번 빼보시면 되겠죠. 빼보시면 분자끼리 빼보면 24 빼기 28은 4죠. 여기 체크하세요. 체크 4. 46 빼기 39는 대략 뺐을 때 한 6대죠, 맞죠? 6. 여기 체크 6. 요 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 그 배웠던 거 있죠? 한번 돌려보세요. 배웠던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난 시간에. 4, 6 커진 느낌이랑 24, 39 커진 느낌 있죠? 좀 애매하죠? 미세하죠? 좀 조금씩 많이 커졌잖아, 맞죠? 이럴 때는 어떻게 미세할 때는 얘로 나누라 했잖아. 차이. 얘로 이렇게 나누세요. 이렇게 있었죠? 기억나죠?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4가 몇 개 들어가요? 6개 들어가죠? 요거 6은 몇 개 들어가요? 6개보다 많이 들어가야 작게 들어가면 아니면 돼요. 요거는 실제로 55죠, 55. 몇 개 들어가요? 6개보다 더 많이 들어가죠? 맞죠? 그러면 얘가 개수가 작죠? 그러니까 얘가 크다. 이런 게 했었잖아. 맞죠? 기억나시죠? 미세하게 했을 때. 그래서 오른쪽이 크다. 요거는 이제 체화되는 부분을 하시고, 안 될 것 같으면 나중에 배우세요, 다시. 요거는 바로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푸시는 거고. 그 다음 3번. 2030년에는 전기가 얘가 연구의 25%자. 자, 보세요. 예분의 얘야, 지금. 25%는 어떻게 써요? 분자 4배. 알았죠? 분자 4배. 그럼 여기다 4배. 전기에다 4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기 여기 4배 하면 얼마야? 83보다 작죠? 그래도? 그래서 틀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2040년 연구, 이거 포인트가 어떤 문제로 보이세요? 좀 이해랑 관련되죠? 얘가 150% 증가하고 했대요. 그리고 다른 거 있죠? 다른 거는 이거 똑같아. 계속 똑같아요. 그 다음 연도에. 똑같은데, 그러면 총수 얘는 몇 퍼센트 증가하고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맞죠? 이거 어떤 문제예요? 뭐랑 똑같아요? 가중평균. 맞죠? 우리 이런 거 했잖아요. 이런 거. 응용수를 할 때. 이런 문제는 가중평균이라고 했죠? 얘가 2배 증가했다. 얘는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1배 증가했다. 증가하지 않았다. 그럼 얘는 몇 배 증가한다? 1배에서 2배 사이 증가. 맞죠? 그럼 얘가 1배 증가했다는 말은 유지됐다. 맞죠? 유지됐다는 말은 요거는 1배에서 2배 사이 되는 건데, 그러면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얘가 2배 증가잖아요. 얘가 2배 증가했을 때 얘 값이 있죠. 초기값. 얘 값이 똑같이 만약 50이야. 예를 들어서 똑같이 50이야. 그러면 얘는 딱 몇 배 증가하겠어요? 전체가 얼마예요, 그러면? 100이죠. 이 전체 100 중에 50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원래 맞죠? 가중치가 한 절반 차지하고 있었죠. 가중치가 한 절반 차지하고 있는 게 2배 증가했어. 그러면 전체는 얼만큼 영향이 있겠어요? 1.5배가 되겠죠. 맞죠? 요게 1배면 맞죠? 요 1배와 2배 사이 딱 중간에서 1.5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알았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150% 증가했죠? 뭐가? 그럼 이 문제 똑같죠, 지금. 다시 정리하면. 자, 요게 150% 증가했어. 얘는 증가하지 않았어요. 얘는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얘는 몇 퍼센트 증가할까? 이거 물어보는 거죠, 맞죠? 그럼 보니까 150이랑 70은 몇 배가 돼요? 딱 2배죠. 그렇죠, 2배죠. 얘가 2배의 여부인지 아닌지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똑같아요. 아까 전에 부기로. 얘랑 가중치가 몇 배? 2배냐 아니냐, 이거 절반이냐 아니냐 보겠다는 거죠. 맞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요걸 보세요. 얘랑 얘가 몇 배? 이게 절반 이상이에요, 지금?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이 된다는 말은 얘가 150% 증가했을 때 얘는 75%보다 더 크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맞죠? 딱 2배, 이게 딱 절반이었으면, 150% 증가했을 때 딱 몇 퍼 증가한다고요? 딱 75% 증가해야 되겠죠? 맞죠? 근데 더 커, 절반보다. 그러면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잖아. 그럼 150% 증가하면 얘는 75보다 더 크게 증가하겠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없어요. 계산하면 안 돼요. 막 150 곱하고 75 곱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맞죠? 이걸 이렇게 푸시면 안 된다는 거야. 150% 증가했으니까 이 값이 바뀌죠? 그리고 다 더해.
더해가지고 이게 얼마큼인데 보시면 되냐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75%에서 이하 증가한다, 이상 증가한다를 보시면 되겠죠. 이상. 그런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 15번. 자, 대졸은 고졸 훈련 실시 인원에 비해 얼마나 많은가? 뺄셈이죠. 인원의 증가폭 더 많은가? 그러면은 훈련 실시는 여기 있죠, 제목에. 그럼 요거죠. 요게 훈련 실시를 따져, 요거. 여기죠? 고졸? 요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이제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계산해서 다 더해가지고 빼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제일 정석적으로 푸는 거고, 비율적으로 푸는 거고. 항상 뺄셈을 물어보잖아요. 뺄셈을 물어보면 차일값을 먼저 더 빠른지 생각해, 차일값을 보는 게. 더 빠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생각할 게 뭐냐면, 이건 정확한 값을 묻는 거잖아요. 근데 끝자리가 다 다르죠? 끝자리 보시면 돼요, 끝자리만. 다 계산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대졸이 고졸보다 어차피 마지막에 대졸은 고졸보다 더 많다면서요. 문제에서. 그 말은 대졸이 고졸보다 총 합계는 더 크다는 거죠. 그 말은 대졸에서 고졸을 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뺐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형광펜이 잘 생각보다 진하게 안 보이지? 자, 빼볼게 그러면. 자, 5 빼기 0은 5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 7 빼기 4는 3이고요. 그 다음 8 빼기 9는 11 넣으면 9죠. 그 다음 3 빼기 2는 1이고요. 8 빼기 3은 5고 됐죠? 그래 부족하면 8, 7, 8, 3이죠. 그래서 끝자리가 3인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이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안 빼도 돼요? 안 되죠.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작은 거 빼야죠. 여기 얼마나 많은 거 되겠습니까? 무조건 최종값은 계속 크게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뺄셈을 할 때 큰 거 작은 거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 작은 거. 각자 개인 수에서 아니 어차피 총합계는 마지막에는 대졸이 클 거니까. 알았어요? 네. 그래 클 거니까 무조건 대졸에서 고졸을 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요? 마이너스가 안 되죠. 아니 근데 저기 만약에 신규 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고졸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거 보시는 거잖아요, 맞죠? 네. 요거는 어차피 마지막에는 대졸이 고졸보다 클 거 아니에요, 맞죠? 네. 클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뺏음을 할 때는 자 이거예요. 자, 이거. 그러면 한 자릿수만 다 더해서 나중에 다 빼도 돼요, 그거는? 한 자릿수를 더해서 뺀다? 그러니까 고졸 한 자릿수만 다 더해서 그래도 되죠. 대졸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죠. 똑같죠. 예. 요거 끝자리에서 끝자리고 끝자리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보통 이렇게 빼는 게 더 빨라요. 이렇게 하는 게 차이가 없는 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네, 무조건 이제 이렇게 빼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보시고. 그다음 16번. 16번 여기 보세요. 전체 자격증 취득률 돼 있죠? 요거를 1번 하면 우리 배웠죠? 이런 식의 용어를 물어보면 요거를 1번 하면 전체 비중인 거죠, 맞죠? 전체 단어가 있고 률 있잖아요, 비중 있죠? 딱 봐도 아니, 가중평균인 것 같다 생각된다는 거예요. 가중평균 문제인 것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자격증 취득률을 평균하는 거 맞죠? 중졸 이하 전체. 그러면 자 자격증 취득률을 찾아보시면은 자격증 취득률은 여기 제목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얘 괄호된 게 자격증 취득률이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중졸 이하 얘네들의 집단이 좀 전직이냐 신규냐 이거나 나눠진 거죠. 그래서 11, 18, 44, 12, 41을 몇 대 몇 대부터 평균해요? 항상 가중치는 뭐라겠죠? 분모라 했죠? 그러면 이 자격증 취득률의 분모로 보세요. 어디 있어요? 뭐예요? 이걸 딱 보게 되는 거예요. 훈련 실시는 가중치죠? 그래서 1498대 547대 865대 1299대 499대 평균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딱 보여야 되고 그러면은 선지를 보세요. 이제 수치 간격이 어때요? 굉장히 크죠? 맞죠? 계산 안 해보셔도 돼요. 그럼 대강 봐도 10일이나 뭐 40일이 될까요? 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까 문제 바로 요 문제처럼 11, 18, 44, 12, 41 평균해가 10일쯤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너무 작죠? 그 다음 40일은 될까요? 41보다 큰 거는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얘도 거의 41급이에요. 맞죠? 안 되겠죠? 그럼 이거 두 개는 답이 될 수 없어요. 맞죠? 그럼 20일 아니면 30일이야? 그럼 30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거 평균에서 30일 정도면 어떨까요? 요걸 살짝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줄여야 돼. 자, 30일보다 큰 거는 얘랑 얘인데 대충 한번 암산해보세요. 대충 생각해보세요. 너무 정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30일과 44, 42는 44, 30일 차이 한 14 맞죠? 한 13 차이 나죠? 10보다 좀 큰 숫자가 차이 나죠? 얘도. 근데 가중치가 한 요 정도죠. 그럼 둘이 합쳐봤자 얼마 정도예요? 한 1300밖에 안 되죠? 맞죠? 근데 30일보다 작은 거는 얘랑 얘랑 3개나 있는데 요거의 차이가 거리가 아까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멀죠? 얘 차이가 얼마야? 거의 20, 얘는 13, 얘는 20 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의 가중치가 훨씬 크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30일보다 작아야 돼요. 그냥. 아니요. 알았어요? 2번. 이렇게. 되죠? 이해? 아까 요 문제 똑같은 거 알았죠? 요거랑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 17번. 자, 요거는 이제 17번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제에서 비중의 차이를 물어보잖아요. 비중의 차이. 그러니까 분수와 뺄셈값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볼 때는 선지 수치 간격이 웬만큼 이렇게 간격이 크지 않는 이상 그냥 계산하는 게 좀 나아요. 알았죠? 안전하게. 이럴 때는 제가 계산 안 하잖아요. 이럴 때는 그 계산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계산 있죠? 그렇게 하셔도 무방해요. 어떨 때 이렇게 비중의 차이를 물어보는데 수치 간격이 웬만큼 간격이 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좀 계산해보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간격이 돼도 그냥 계산해도 무방하다는 거. 알았죠? 계산해도 괜찮다. 근데 이게 간격이 사실 뭐 이렇게 막 엄청 이렇게 그 간격은 아니거든요. 조금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간격이 좀 있는 편이긴 해요. 근데 얘 둘이가 좀 문제라서 그렇지. 내가 볼 때. 요거 두 개가 좀 문제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건 계산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버릴게요, 그냥. 그래서 요거 찾아보시면 전문대 중에서 지역 실업자 그러면 전문대 중에서 지역 실업자 요죠. 그래서 얘분의 얘랑 그다음 대학원 졸분의 지역 그러면은 얘분의 얘죠. 자, 이걸 나누기를 하면 이 정도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계산을 나누기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지 마요. 이렇게 정말로 완전히 쌩으로 이렇게 하는 말은 아니고요. 알았죠? 한 3자리 보면 돼요. 알았죠? 이거 할 때도 3자리 이 정도. 알았죠? 이 정도. 나눠볼게요. 그냥 요 정도 되거든요. 맞죠? 9, 거의 딱 29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요거 나눠볼게요. 요거는 요 정도. 요 정도 하면 돼요. 알았죠? 요 정도 나누면 3. 이 정도 되죠? 됐죠?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랑 차이를 보시면 앞자리 한 9 정도 되죠? 그래서 9랑 가까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됐죠?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17번은 그 다음 18번 요거는 이제 앞에 문제는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음영소리가 하나 중간에 꼈죠. 배치가 꼭 음영소리 연속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수일이 뒤에 나오기도 하고 섞여서 나오거든요. 배치가. 근데 소금물 문제 중에서도 증발 문제죠. 증발 문제를 한번 간단한 거 챙겨가시라고. 요거는 제가 풀이하는 걸 대로 풀어주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계산이 또 간소화돼요. 소금물 농도 문제는 다 가정표기로 푸시면 돼요. 증발이라도 하더라도. 그래서 원래 이런 농도가 소금물이 있었죠. 이런 농도가 있었는데 물이 빠졌잖아. 물이 뺐습니다. 빼가지고 다른 소금물 농도가 이제 되는 거죠. 증가하는 거죠. 농도가. 그러면은 이렇게 뺐음으로 놔두시면요. 가주편으로 못 풀어요. 하니까 요 뺐으면 된 거 있죠? 요거를 상황을 바꿔서 이렇게 넘긴다 플러스를 바꾼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얘랑 섞어버리면 얘가 된다는 건 똑같은 말이잖아. 맞죠? 그러면 얘들이 가중평이라면 얘가 된다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물 있죠? 하고 35%짜리가 물은 농도가 0이죠. 0이랑 평균하면 28%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28%짜리가 소금물 무게가 800이었죠? 그러면 이거 성립하죠? 7, 28, 4배. 그러니까 이게 4배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800이 쪼개져가지고 이게 4대 1이니까
5분의 지금 저희가 그 35%짜리 맞죠? 74, 28 뭐가 이상하죠? 응? 증발시킨 양을 구해야 되나? 지금 뭔가 이상하겠죠? 20잠시만요 빼고 30 맞는데 해가지고 28% 소금물 무게 800g에서 빼면 7하고 28이고 요게 4배고 요게 4배 돼야 되니까 맞네 다 해놓고선 내가 잘못 봤어. 요거 물어보는 거죠 요거 물무게 물어보는 거죠 물무게 그래서 5분의 1 이면 돼 맞죠? 5분의 1 맞죠? 그래서 하면 3번 맞죠? 이렇게 증발 문제를 넘기세요 넘겨버리면 돼요 물을 넘기면 돼요 물을 그 다음 19번 자 19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1번은 월급여 총액은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걸 판단하시려면 월급여 총액 단어 찾고 기본급 통상적 찾아서 수치가 요거 두 개 합으로만 이루어지는지 이걸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합이 안 된다면 월급여 총액에는 기본급 통상 수당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요거를 합해 보시면은 얘가 더 커져 훨씬. 그 말은 요거 두 개로만 이루어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게 빠진 항목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다음 2번 식료품 업종 종사자의 평균 월급여 총액이 얘고요. 평균 자 요걸 여러분들 요거 해석할 때 몇 가지 심한 점이라서 설명을 제가 안 하려도 잠깐 간단하게 하면요. 요거 있죠. 예를 들어 지금 데이터 이 표에 주어진 데이터들 있죠. 요것들은 전부 다 상대치예요. 절대치가 아니에요. 단위 보세요. 명분의 원대이죠. 그쵸? 그러니까 요게 뜻하는 게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거는 종사자 규모가 20에서 49인이 맞죠? 요거에 해당되는 종사자들의 기업이었죠. 여기 해당되는 뭐 지금 제조회사죠. 여기 해당되는 회사 있죠. 제조회사. 회사의 근로자, 그러니까 종사자 분의 얘네들의 급여 총액을 나누면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 여기 말이 여기 보세요. 종사자의 평균 월급여 총액, 평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이게 평균이 왜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이 다 어떤 값이라는 거야? 지금 다 평균이 된 값이에요. 그래서 식료품 업종의 종사자의 평균 월급여 총액이랑 요거 있죠, 값. 요게 뭐라는 거야? 식료품 업종 종사자를 가지고 평균에서 나온 값이라는 거야, 총액을. 요거 분의 기본급 비중 요거 있죠? 두 개를 비중 판단하면 70% 이하인지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131분의 1444 70% 이상 이하 판단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하면 된다고 했죠? 곱하면은 21 곱하기 7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7인 7, 74 이렇게 되죠? 147, 144 앞자리 그래서 이하죠. 그렇죠? 그 다음 3번 자 모든 음료업종 종사자의 월급의 총액의 합계와 모든 섬유제품 업종 종사자의 월급의 총액 합계가 같다면 그 말이죠. 섬유제품 업종 종사자가 음료업종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3번이 이 선지 중에 제일 어려운 거죠. 그나마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지금 어떤 데이터라고 다시 말해보면 평균 된값이라고 했죠. 평균 된값이 평균값이기 때문에 근데 그 총액의 합계를 물었잖아. 그러면 요 데이터랑 관련해서 요거는 뭐 물어보는 거예요? 분자죠. 맞죠? 그렇죠. 여기 종사자에 해당되는 그 월급의 총액의 합계를 분자로 두고 그걸 요 음료업종의 종사자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나눠져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합계는 요거의 분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요거 분자랑 뭐랑 똑같대요? 요거 분자랑 똑같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뭐 물어봐요? 종사자 물어보죠? 그러면 요 종사자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요? 분모죠. 그러니까 분모 비교예요. 3번 선생. 그래서 맞죠? 분모 비교. 분모 비교는 뭐였어요? 분모는 어떻게 한다? 비율분의 분자 하면 된다 했죠? 비율분의 분자. 그래서 식을 정리해드리면 비율, 얘가 비율이죠? 그래서
비율분의 분자가 뭐예요? 요 합계가 모르니까 A. 그 다음 요거 비율. 그렇죠? 근데 합계가 둘이 똑같다면서 얼마 전에 보겠지만 그럼 요렇게 요거 어디가 더 크냐 물어보는 거지. 그렇죠? 여기 식이에요. 그러면은 얘랑 얘랑 똑같은데 얘보다 얘가 작으니까 얘가 큰 거다. 그래서 후자가 더 크다. 그래서 섬유 제품 쪽이 더 크다라고 하셔야 돼요. 다음 4번.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평균 월급의 총액 물었다. 이번 평균이에요. 평균 월급의 총액이 많은 편이다. 자, 종사자 규모는 이렇게죠. 이렇게 여기다 한 거죠. 이렇게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평균 월급의 총액이 증가하죠. 자, 주의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평균 등값이 맞죠? 요거 단어 정확하게 표현보다 평균 월급의 총액, 평균 기본급, 평균 통상 이거 말이에요. 정확하게 나눴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 20번. 자, 옳은 것을 고르면 요거 수정했죠? 네. 2번이에요. 2번 답은. 1번 보시면 2007년과 2008년 GDP가 똑같대요. 근데 제목에서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죠. 그럼 GDP가 똑같다는 건 뭐가 똑같다? 분모가 똑같다. 분모가 똑같은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 물어봐요? 공교육비를 물어보니까 분자 비교죠. 그러면 자 2008년과 2007년은 여기죠. 여기 전체 보시면 되겠죠, 여기. 자, 그럼 이거 지금 여기서 뭐가 둘이 똑같다. 얘랑 똑같다. 근데 얘가 크냐, 얘가 크냐 이거죠. 그렇죠? 그럼 뭐에 달렸어요? 그거는 얘 값과 얘 값이 몇 배인지 보시면 돼요. 똑같은 말이죠. 얘가 2배면요, 이것도 2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 맞죠? 얘 둘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7과 7.6이 1.1배가 안 되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2번. 2013년 정부 부담 공교육비는 13년 정부 부담 공교육 얘랑 관련되죠? 그 다음 민간 부담 얘랑 관련되죠? 근데 요거 두 개는 뭐 비교해요? 요 데이터에 1번 선지처럼 분자죠. 맞죠? 분자 비교죠? 제가 이거 답 2번이 냈어요. 1번 틀렸고 2번 다시 보세요. 정부 교육비는 민간 부담 교육비 2배 이상이다. 여기 보시면 이게 비율이니까 이게 비율이야, 맞죠? 비율이 지금 몇 배라는 거야? 2배 이상인 거야. 근데 요때 GDP랑 요 GDP랑 이제 분모랑 둘이 똑같아요. 그게 핵심이죠. 같아요, 달라요? 요 두 개 분모가 똑같아요, 얘네들이. 자, 이렇게 되시면 돼요. 자, 이거 어떤 자료예요? 단위가 퍼센트 자료죠? 가로 세로 방향 봐야 된다 했죠? 근데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쭉 보시면은 우리가 가로 방향을 봐가지고 끝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전체 뭐 이래가지고 맞죠? 해가지고 어떤 합계가 없잖아, 맞죠? 그럼 가로 방향으로는 합계가 100이 되는 방향이 일단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세로 방향으로 보시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전체가 있죠? 이 세로 방향으로. 근데 7이죠. 근데 요거 두 개 더해가지고 얘가 돼요? 되죠? 되잖아, 맞죠? 근데 왜 100이 아니에요? 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소재 자체가 100이 안 되는, 될 수 없는 구조니까. 될 수 없는 용어 개념이니까. 맞죠? 공교육비를 아무리 모아도 GDP가 될 수 있어요? 안 되니까. 맞죠? 근데 방향성은 뭐다?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100%가 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성은.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로 방향으로 100%가 되는 자료니까 어쨌든 요거 두 개 더하면 분모가 이 두 개 더하면 100%가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랑 분모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GDP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분모가 똑같은데 얘가 2배 이상이니까 분자도 2배 이상이 된다. 알았죠? 라고 하시면 돼요. 알았죠? 분모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 2008년에서 11년까지 고등교육이 이렇게가 공교육비가 똑같나요? 지금 뭐가 똑같은 거예요? 비율이 똑같은 거야, 맞죠? 근데 공교육비가 똑같다는 건 뭐가 똑같아야 된다? 분자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분자가 똑같나요? 아까 전에 세로 방향으로는 GDP가 분모가 똑같죠? 근데
2008년도의 GDP랑 2009년의 GDP랑 다 다를 수는 있잖아. 가로 방향으로 맞죠? 그래서 얘 분모 얘네들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분자까지 똑같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틀렸어요. 됐죠? 그 다음 4번은 왜 틀렸어요? 위 자료를 통해서 유아교육, 초중등, 고등교육으로만 이루어질 수만 알 수 있나요? 그럼 이게 되려면 뭘 하게 된다? 이건 뭐랑 똑같아요? 요거 1번 있죠? 얘랑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 세 개 합해가지고 얘가 된다면 교육 단계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합해서 7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다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등이 있겠죠, 대등이. 그래서 틀렸어요. 되셨죠? 자, 그럼 아까 넘겼던 거 있죠? 넘어가 볼게요. 8번. 일단 넘겨뒀던 거 8번, 9번 문제 추가로 같이 보시면 8번 요것도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일단 근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식은 파악하셨을 거예요. 쉽게 총이익이 딱 43,300원이 되게끔 위기 위해서 추가로 여기 단어 넣어도 돼요. 여기 정확하게는 추가로 한 잔만 여기 있는 한 잔만을 더 한다 했죠. 한 잔만을 더 추가해서 한 잔만을 더 추가해서 추가로 판매하는 메뉴가 뭘까 물어보는 거야. 한 잔만 추가했을 때 그러면 총이익식을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보니까 여기 있죠. 여기를 보게 돼요. 메뉴별 이익의 합이고요. 메뉴별 이익이 뭐냐 하니까 이거죠. 그렇죠? 식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메뉴별 판매 가격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보시면 여기 판매 가격 있죠. 여기서 제로비를 빼요. 200원 들죠. 빼고 곱하기 5. 여기 하나의 이익인 거야. 이런 식으로 요거 4개를 더한 값에서 어떤 메뉴를 하나만 더 추가해서 얘가 되게끔 만드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푸시면 돼요? 일단 도출값을 써야 되겠죠? 일단 써요. 얘를 뺀 값은 구해야 돼. 그러면 3,000에서 200원 빼면 2,800원이고 2,800원 곱하기 5니까 곱하기 5 할 때는 절반 28 절반 그러면 14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 3,500원에서 500원을 빼야 되지. 그럼 3,000원이죠? 3,000원에다가 4 곱하면 3, 4는 9죠? 9가 여기 위치하겠죠? 9 쓰고 그 다음 500, 600을 빼시면 4,000에서 3,400이죠? 3,400, 34 곱하기 3하면 10이죠? 그래서 101 여기 자릿수가 여기 와야 되겠죠? 그 다음 500, 650이죠? 그러면 4,000에서 650 빼요. 3,350원이죠? 3,350 곱하기 2야 67이죠? 67은 여기 와야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끝자리가 똑같아야 돼. 끝자리가 3이 되죠, 맞죠? 3이 되니까 이거 끝자리가 현재 9죠. 그럼 9에다가 어떤 값을 더해가지고 끝자리가 3이 되는 거. 끝자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다? 이거 4가 되는 거. 그게 하나 있죠, 뭐예요? 단위를 놨대죠. 아까 3,400이었잖아. 그래서 단위를 놨다가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9번. 마지막. 자, 9번은 문제에서 구하는 용어가 이거죠. 총 광고 효과. 같은 하나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이걸 읽게 돼요. 그러면 얘는 1회당 광고 효과 곱하기 1년 광고 횟수가 되겠고, 요거부터 시급하게 보시면 여기 있죠. 그럼 얘는 얘 플러스 얘죠. 그럼 얘는 뭐냐? 여기 있죠. 요거 두 개 더하는 거죠. 그래서 써버리죠. 자, 여기 쓸게요. 200, 160, 170, 190 이렇게 쓰고 끝내고 바로 그 다음 요거 볼게요. 요거는 얘죠.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됐어. 1회당 광고비 그러니까 여기 20만원이죠. 20만원 20만원의 1년 광고비 그러니까 얘 있죠. 얘 3천만원에서 계약금 빼 요거 두 개 뺄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에 최종식이 여러분들 뭐예요? 곱하기잖아요. 맞죠? 곱하기니까 근데 모든 이 사람들 모델이 다 나누기가 얼마나 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그 정도 20은 똑같죠? 똑같으니까 20을 4번 나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20은 무시해도 되겠죠? 계산 줄이려면 맞죠? 줄이고 그러면 뭐만 추가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지 맞죠? 그래서 3천만 원에서 계약금만 빼시는 거야. 계속. 그럼 여기 와서 3천만 원에서 1,000만 원 빼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3천만 원에서 6 빼면 30에서 6 빼면 얘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럼 요 중에서 자, 딱 봐도 있잖아요. 딱 봐도 이렇게 작아 보인다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지우고
일단 딱 봐도 비교하기 좋은 거 선택해서 지우고 그게 안 보인다 싶으면 이제 하나 찍으세요. 클 것 같은 거 하나 찍으세요. 누가 좀 커 보여요. 원래 숫자가 곱하기에서는요 두 개 숫자가 골고루 좀 큰 게 커요. 알았죠? 한쪽은 크고 한쪽 작으면 숫자가 그렇게 클 가능성이 적어요. 근데 뭐가 좀 커 보이죠? 이게 커요? 요거 얘가 골고루 크죠? 22도 좀 크고 190도 좀 크잖아요. 맞죠? 얘가 클 것 같다 생각하고 쭉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랑 비교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지우랑 문희를 볼까요? 보시면 20에서 24는 얼마큼 적나요? 차이가 얼마예요? 4죠. 4예요. 그러면 16에서 20은 얼마예요? 얘도 차이가 4죠. 똑같은 4죠. 똑같은 4인데 얘는 16에서 시작하고 20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얘가 더 작죠. 16이. 그러니까 얘가 더 크겠죠. 맞죠? 자, 차이값이 둘이 똑같으면 초기값이 작은 쪽에서의 증가율이 커요. 알았죠? 그래서 작은 거를 계속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에서. 오케이? 자, 똑같이 해볼게요. 요거 두 개 한번 해볼까요? 얘들이 빼요. 빼면 얼마예요? 3이죠. 여기 체크 3. 얘들이 빼면 얘도 얼마예요? 3이죠. 같은 3이야. 근데 20에서 출발을 하고 17에서 출발하면 17이 작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증가율이 크겠죠. 그래서 지우세요.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걔네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 계산하지 마시고 그럼 요것만 추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제 빼보세요. 빼면 얼마예요? 2. 얘들이 빼면 1이죠. 그러면 1, 2. 이건 다르죠. 근데 20과 19가 이번에는 똑같죠. 거의 똑같죠. 근데 1보다 2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증가율이 크겠죠. 그래서 얘가 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계산 쭉 있어요. 그래서 서현이 크다. 이런 식으로 소화 지금 당장 시험이잖아요. 맞죠? 이번 주에. 그러니까 소화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70%는 될 거예요. 맞죠? 한 30%는 안 되는 팀이 있을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한 거고 자, 될 수 있는 것들은 챙겨 가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 되게끔 해보세요. 그러면 다 했죠? 그럼요? 됐어요. 질문이나 학생은 질문하시고 시간 되니까.